안녕하세요. 꿈꾸는 협동조합의 김희주입니다. 여름에 여자분들은 샌들을 많이 신잖아요. 아침에 사람 많은 지하철을 타다가 옆에 있던 남자분의 운동화랑 그리고 발가락 쪽이 뻥 뚫려있던 무방비 상태의 제 발가락이 쾅 하고 부딪혀가지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도 못한 채 정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발이 아파서 한참을 생각을 했는데요. 겉에 드러나 있는 이 발가락도 누군가 부딪히면 이렇게 아픈데 더 소중하고 중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이게 다치면 얼마나 아프겠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내가 상처받으면 남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주변 사람들의 서로의 마음을 소중히 지켜주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꿈꾸는 협동조합 시작하겠습니다. We're slowly going nowhere, sinking low, low, low. I'm sorry, 미안해, 난 떠날게. Let me go. It's time to go with the flow. 네, 첫 곡으로 에일리의 I'll be okay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누가 또 1등을 하셨는지 출석 체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녀님께서 서영석 이사님의 라디오 비평 시간에 응모했던 시에 대한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도 이벤트에 참가해 보셔요 하시면서 인증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책과 함께 그리고 김용민 PD의 사인이 담긴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소녀님 좋으시겠습니다. 꾸몄 오늘도 출석님께서 꾸몄을 위하여 오늘도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PDW700님께서 꾸몄 좋다. 희주님 화이팅팅 하시면서 또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가온가람님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점심 메뉴를 써주셨네요. 왕돈가스에 저 왕돈가스 정말 좋아해요. 피자 먹고 배 두드리며 출첵합니다. 조합원님들 맛점하세요 하셨는데요. 제가 왕돈가스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보통 음식을 먹고 나서 체하면은 그 음식을 좀 멀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하게 체한 적이 딱 2번 있는데 첫 번째가 돈가스, 두 번째가 옥수수였어요. 근데 옥수수는 거의 거들떠도 안 보는데 왕돈가스는 아주 여전히 좋아합니다. 점심 만나게 드셨나요? 님께서는 점심 드셨나요? 꾸몄 듣고 계시나요? 오늘도 꾸몄과 활기차게 하셨습니다. 블라드미르님께서도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반티님께서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그 밑에 숭구리당님께서 자주 봬요 하시면서 또 환영해 주셨네요. 그네탄 달타냥 오늘도 닉네임이 살짝 변경됐습니다. 희주 누나를 누나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이트와 클럽을 좋아하고 LG 트윈스를 무지 좋아하는 연상 킬러인 나. 하지만 나이트와 클럽을 안 간지 반년. 주말엔 대구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해 목 놓아 외칩니다. MB 행님과 그네 누난 나의 트러블 메이커. 누나 신청곡 해도 될까요? 트러블 메이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역시 수첩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비더슈탄트님께서 6시 꾸몄 때는 오프닝 음악 좀 마무리다, 하루의 마무리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12시의 오프닝은 하루의 가운데서 다시 힘을 주는 듯 하네요 하시면서 무한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활력소님께서는 점심시간은 꾸몄과 함께 휴식 겸 피로회복은 열혈 청취자입니다. 열혈 청취, 휴식 겸 피로회복은 잘 듣는 거라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 계속 쭉 하도록 할게요. 오늘 화요일에는요. 어떤 코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화요일 코너는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저는 꽃다운 27살에 서울에 사는 조합원입니다. 한 5주 동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6월 14일 금요일이었죠.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큰맘 먹고 요즘 유행하는 장화를 구입했습니다. 정말 큰 마음을 먹었던지라 영국에서 현지인들이 신는다던 바로 그 브랜드 상품을 구매 대행했습니다. 무려 10만 원이나 주고요. 요즘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직접 사지 않고 구매 대행들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건들이 거품이 붙는데 그런 비용을 지불 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저는 종종 구매 대행을 이용하거든요. 한국에서 배송은 하루 이틀이면 오는데 아니면 길면 3, 4일 정도? 하지만 구매 대행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2주 정도 기다려야 한답니다. 장마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이제야 주문하다니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새 장화를 신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어요. 주문했던 장화는 오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을 더 기다렸죠. 그러다가 또 일주일이 흘러갔고요. 4주가 돼도 구매한 곳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3일 연속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3일 연속으로 남겼냐고요? 제가 3일 동안 연달아서 질문하기 전까지 그냥 알아봐 드릴게요 라는 친절한 멘트 답변만 주더라고요. 기다리다 지친 저는 어떻게 입고가 늦어진다는 문자 한 통이 없냐고 일종의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답변은 죄송합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아직 영국 사무실에조차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 출고가 될 거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마음 같아서는 주문을 확 취소해버리고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딴 곳에서 구매하면 또 얼마만큼 기다려야 할지 모르니까 주문 취소도 못하겠습니다. 5주나 걸릴 줄 알았더라면 주문 안 했을 텐데. 장마는 또 왜 그리 길었나요? 장화를 기다리는 4주 내내 거의 매일 비가 내렸고 이러다가 여름 다 가고 나서 장마 다 지나고 나서 장화가 도착할까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하시면서 27살에 서울에 사시는 조합원이 사연을 주셨어요. 아, 이거 저 좀 공감이 많이 돼요. 여성분들 그리고 요즘 남성분들도 스트레스 이런 배송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지 않으신가요? 왜냐면은 소셜도 있고 뭐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많다 보니까는 인터넷 구매를 하다 보면은 빨리 물건이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온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분은 되게 우리 조합원분은 참을성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4주가 지났다고. 와, 6월 14일이면요. 지금 5주 차에 들어선 거 아닌가요? 7월 16일이니까. 와우. 거의 5주 차에 접어드셨는데 아직도 장화가 도착 안 했나 봅니다. 그러게요. 비가 오면은 장화들 요즘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레인부츠라고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용어로 레인부츠라고들 하시던데 그러게요. 이거 주문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화는 신고 싶고 하지만 물건은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사연 있으시면 댓글 한번 주시고요. 이분 기다리다 지치신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2PM의 기다리다 지친다 듣고 와서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친다. You know? 기다리다가 지친다. You know. 네, 2PM의 기다리다 지친다 듣고 왔는데요. 사연을 주신 이 27살 서울에 계시는 조합원님, 이 마음을 좀 대표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1년이 가도 기다릴 거야. 10년이 가도 기다릴 거야. 뭐 이런 가사가 있던데요. 장화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레인부츠야 왜 안 오는 거니? 그러게요. 그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물건을 구매하고
우리 조합원께 배송을 해드려야 될 그곳에서도 되게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조합원분 27살 여성 조합원분께서는 내 물건이 안 오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은 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이 물건들이 다 늦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분들이 맨날 항의하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실까요? 레프트 다이어리님께서 배송 지연 스트레스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5주 넘게. 이건 업체가 문제가 많네요. 시즌 인기 상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샘플로 촬영하고 또 실제 상품이 입고되기 전에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갑자기 히트 상품이 돼버리면 주문이 몰리게 될 거고 물리적인 제작 시간이 있을 테니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배송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개월을 넘기는 경우는 흔한 내용은 아니네요. 업체 쪽에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락이 됐을 수도 있고요 하셨네요. 그러게요. 누락됐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쵸? 계속 발송 준비 중 이런 것만 뜨면 얼마나 속이 탈까요? 이런 거 배송 안 와가지고 올바르게 항의해서 좀 물건을 빨리 받아냈다라든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가지고 전 또 있다고 하면은 잘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주변에 똑부러지게 말하는 친구에게 전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창원처럼님께서 정말 힘드시겠네요. 근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기다리는 거랑 택배비가 아까워서 컴퓨터 주문하고 직접 가서 받았습니다. 전철 타고 1시간 걸려서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택배를 애용합니다. 좀 기다리더라도 직접 가는 것보다 편하더라고요. 좀 다르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기다려보셔요 하셨어요. 컴퓨터를 직접 가지러 가셨다. 이거 더군다나 지하철 타고. 와, 예산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안창호처럼님. 청중님께서 구매 대행하고 기다리는 중이죠. 애플 TV를 해외에 구매 대행했습니다. 7월 2일에 주문했는데 2주가 넘었네요. 사주 가는 거 아니에요? 애플 TV는 한국에서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요즘 TV를 안 보다 보니까 TV와 연결해서 활용해 볼 생각이었는데 저도 사주가 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청중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의외로 배송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블라드미르님이시죠. 총알 배송 몇 시 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 이거 정상일까요? 전 구매 대행도 아니고 직구하는데도 길게는 2달까지 기다려봤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나마 이상 없이 품목대로 받아서 점점점. 하지만 다시는 그 업체에서 주문 안 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거 배송 기간이 길어지면은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여기서 또 시키면은 이렇게 배송이 늦어질 것 같아.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배송이 주문을 안 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님께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조합원, 꿈이업 청취자분들은 마음을 뭉클하게 하시네요. 람나미님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시면서 또 말씀해 주셨네요. 관조님께서 성주에서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참여와 관련해서 오늘 주문 나가는 물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찍어주시고 참여 효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와 관조님께서 저보다 더 꿈엽 게시판을 활성화시켜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시리님께서 조합원 남나미님의 남편분 바로 닉네임 뽀부인 만세님이시죠. 깨소금 냄새가 솔솔 나는 참기름, 들기름, 깨소금, 미숫가루 세트 보내주셨다고 인증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플리포도님께서 마음이 훈훈합니다 하셨거든요. 들기름, 참기름, 미숫가루 모두 저희 국민TV 임직원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람나미님, 뽀부인 만세님 방송 듣고 계신 거죠? 희짱님께서 희주님 시간에 딱 50명 가입해서 16,000명 이벤트 당첨 조합원 나왔으면 합니다. 조합원 가입 어서요 하셨거든요. 그러게요. 딱 50분만 더 가입해 주시면은 16,000명이 이 방송 시간에 돌파가 됩니다.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시면은 망설이지 말고 가입 신청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000명 이벤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조합원 중에서 강원도에 계시는 김정일 조합원님께서
철원 5대쌀 20kg짜리 5포대를 우리 조합원이 2만 명이 됐을 때 조합원 5분에게 보내드리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꿈엽 시간에 2만 명 조합원 되면 더 좋겠죠. 올해 생산한 햅쌀이고요. 추석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쌀을 판매하실 때 국민TV 로고 스티커를 딱 하고 붙여가지고 쌀을 내보내신다고 하네요. 와, 강원도에 계시는 김정일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2만 명 어서 달성하자고요. 추석 전에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는 얼른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16,000명 이번 시간에 달성되면 더 좋겠죠? 근데 5분을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 16,000번째 조합원분께도 제가 드리고 싶지만은 일단 2만 명 조합원이 됐을 때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2만 번째 조합원 분 한번 보내드리고 또 나머지 4분은 어떻게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작위로 조합원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날 가입한 또 신규 조합원에게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의견 있으시면 또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프트 다이어리님께서 요즘 쇼핑몰에서 배송 지연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송 일정이 늦어지면 적립금을 준다든지, 적립금 좋네요. 배송비 무료 쿠폰을 준다든지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배송 지연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매를 자제해달라든지 하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쇼핑몰 운영하지만, 엄마마 운영하고 계시죠? 늘 빠른 배송 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은 주문량이 많은 대형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배송 지연 상품 이런 거 표시해달라 이런 거죠. 또 진상을 가끔은 부려야 빠른 배송이 될지도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진상 어떻게 우아하게 진상 부릴 방법 아시는 분 없으세요? JJ킴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꿀맛 같은 휴일입니다. 화요일에 쉬시나 봐요. 뒹굴거리면서 국민TV와 함께 행복하네요 하셨어요. 와,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가 떠 있는 낮에 장판 깔지 않는 시원한 바닥에 누워서 선풍기 바람 쐬면서 국민TV 라디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대로님께서 오늘은 집에서 출첵합니다. 하루빨리 조합원 수가 늘어서 TV 방송을 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조합원 배가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희주아나님도 오늘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인천에서 주셨어요. 플리포도님께서 상주에서도 출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이 끊겨서 왕짜증이에요. 놓친 방송 다 찾아들으려면 하셨네요. 허수님께서 김정일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하시면서 또 댓글 주셨네요. 저희 스트레스 코너에 또 다른 사연이 와 있거든요. 사연 많이 주셔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사연 2번째 사연 듣기 전에 노래 듣고 와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LSL님께서 느낌 있는 노래 듣고 싶다면서 김예림의 All Right 신청해 주셨네요. 근데 이 느낌 있는 노래 제가 또 다른 걸 하나 찾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유성은의 Be OK입니다. 네, 유성은의 BOK 듣고 왔습니다. 2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7월 핸드폰 이용료 결제 요금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결제의 날들. 이번 달 핸드폰 요금에 대한 정보도 친절하게 왔더라고요. 결제 요금이 얼마지? 하고 열어본 순간 허걱. 자세히 따져보니 소액 결제가 거의 4만 원 돈.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액 결제가 뭔지 열어보니 이상한 사이트? 기억을 더듬어 본 결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TV를 즐겨보진 않습니다. 6월 초쯤에 집에 있으면서 심심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었던 프로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무료 시청이 가능한 사이트를 찾아다녔더랬죠.
그 사이트에 가보니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넣으면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원하는 프로그램은 시청할 수 없었고 또 비슷한 다른 사이트를 들어가서 또 이것저것 눌러봤지만은 결국 전 그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까마득히 잊고 지냈는데 두 군데서나 소액 자동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아, 나 뒷목 잡고 쓰러졌네요.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 무료를 찾아 나선 저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유인하는 미끼 자동 결제 사이트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거 혹시 취소도 가능할까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나요? 와, 그냥 뭐 가입 절차 같은 것처럼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라고 해놓고는 몰래 그렇게 소액 결제 금액을 빼갈 수 있는 건가요? 와,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요즘 뉴스를 봐도 문자로 뭐 보안 인증 강화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뭐 사이트 주소 같은 거 써놓고 클릭하면은 거기서 개인정보도 빼간다 그러고 또 이런 식으로 소액 결제 같은 거 된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알았더라면 당연히 클릭을 안 했을 텐데 4만 원, 와, 이건 정말 큰 금액 아닌가요? 핸드폰 요금도 한 달에 4만 원 정도 나오는 이런 마당에 소액 결제까지 추가로 되셨으면 정말 황당하시겠습니다. 그러게요. 취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사이트에 일단 사이트가 어딘지를 기억을 하신다면은 들어가셔가지고 당장 뭐 항의 전화 같은 거 이건 제대로 된 항의 전화 해야겠는데요.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러게요. 개인정보를 이렇게 몰래 소액 결제 가능하게 된 시스템이 있다니 정말 날이 갈수록 이런 꼼수들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니파파님께서 홈피 접속해서 글 쓰려고 하니까 오류가 생깁니다. 핸드폰으로 남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진은 못 올려서 패스 하셨거든요. 저는 팟빵 게시판에 잘 들어와지는데 또 오류가 있나요? 왜 하필 계속 꿈협 시간에만 이렇게 팟빵에서 오류가 나는 걸까요? 가시고기님께서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순천대에서 가졌던 전남 동부협의회 모임에 관한 내용을 이곳 지역신문인 순천광장신문에 싣고 싶은데 사진이 필요하다고 박경숙 기자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비록 지역 언론이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간접 광고 효과도 있겠죠? 하셨거든요. 와! 효과 있죠. 뭐 효과가 광고 효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역신문에 나는 것만으로도 국민TV도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홍보도 물론 되겠지만은 지역신문이 살아야 또 지역 활동도 잘 이루어지고 또 그날 모임을 가지셨던 분들이 지역신문인 순천광장신문 또 보시면서 나 여기 나왔어 막 이런 멘트도 하실 수 있으시고 좋지 않을까요? 취소하세요 님께서 당연히 취소하셔야죠 하셨어요. 그러게 어떻게 취소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어디다 연락해야 되나요? 시에스타님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완전 해결사 하신 것 같습니다. 3개월 안에 취소하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해당 통신사에 소액 결제된 업체 있대요. 그쪽에 전화 연결해서 3개월 안에 취소하면 가능하다고 회사 팀장님이 그러시네요. 유경험자입니다. 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많군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저 같아도 못 본 드라마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입력할 것 같은데 이렇게 경험자들이 또 있으시다니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확한 해답 시에스타님께서 주셨습니다. 서희아빠님께서 결제 자동 연장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하셨어요. 이번 달만 결제되는 거 아니고 뭐 2개월, 3개월 계속 요금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거 정말 잘 알아봐야겠네요. 역시 이렇게 사연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댓글로 의견을 주시니까는 앞으로 방지, 대책법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좋습니다. 경험자의 일 처리 방법도 나오고요. 또 혹시나 모를 연장될 수도 있는 방법 같은 것도 나오니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양파님께서 스미싱 콜센터 전화해서 소액 결제 빵원 만들면 그런 보이스피싱 피할 수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하셨어요. 콜센터, 어느 콜센터에 전화하면 될까요?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소액 결제 안 한다고 앞으로 빵원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보이스피싱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날개 달린 나무님께서도 저도 전화해서 취소했습니다. 이미 나갔다면 다음 달에 환불도 됩니다 하셨네요. 와, 역시 청취자분들의 답변을 들으니까 저도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사연을 주신 우리 조합원분께서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취소도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취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이 이미 나갔다면 다음 달에도 들어온다고 하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는 거 한 번에 해결됐네요. 허수님께서 정청래 의원이 국민TV 조합원 가입하라고 트윗을 날려주셨습니다. 감사 하셨어요. 정청래 의원님께서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가시고기님께서 써주신 지역신문 관련해서 사연에서 날개 달린 나무님께서도 우와 좋군요. 뭔가 조합이 닻을 올린 기분이 들어요 하셨어요. 참기름 들기름 깨 참깨로 생각지도 못한 농산물로 훈훈한 마음을 이렇게 울려주시다니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신 분도 계시네요. 호호님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조합원이 보내주신다던 쌀 오늘부터 2만 명 사이에 무작위로 한번 3분 뽑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2만 번째 조합원 1분, 또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뽑아서 1분 이렇게 쌀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하시면서 의견 주셨어요. 그러게요. 의견 있으시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나요? 15,000번째 조합원 나오면은 하모니님께서 식사권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독일 청년분, 제가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독일 청년이라고 통합해서 부르고 있는 다니엘이었죠, 참. 15,000번째 조합원으로 그분이 선정이 되셨는데 나머지 2분을 제가 더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 보면은 조합원 배가 프로젝트 하잖아요. 금요일 2부 시간에 그때 조합원 배가 프로젝트 시간대에 가입해주시는 예를 들어서 땡땡 엄마 가입해줘 얼른 하면서 조합원분이 사연을 주셨을 때 그 어머니께서 가입을 해주신다면 너무 복잡할까요? 어쨌든 가입해주신다면은 신규로 가입해주신 조합원분을 무작위로 한 분 선정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조합원을 한 분 선정해서 총 3분의 조합원과 제가 4명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모니님 혹시 방송 듣고 계신가요? 투승이님께서 소액결제 차단하시고 해당 사이트랑 통신사 4번 이상 전화하셔가지고 아주 강하게 항의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안 주려고 할 거예요. 한국소비자연맹에 고발하겠다고 진짜 강하게 항의하셔야 합니다. 하셨어요. 투승이님께서도 경험을 하셨나? 굉장히 조언이 아주 경험에서 우러나온 듯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양파님께서 휴대폰 개통하면 소액결제 상한이 20만 원인가? 저는 2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하셨어요. 스티브 잡부님께서는 주소를 올려주시면서 스티브 잡부님은 우리 조합원분이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못 본 드라마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 없어도 되고요. 절대 광고는 아닙니다. 하시면서 안전한 사이트 알려주셨네요. 꿈여분 이런 게 좋아요. 님께서는 다른 시간에 없는 이런 아름다운 정보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려주삼 하셨어요. 좀 사는 놈님께서는 통신사 고객센터 이야기하니까 해결해줍니다. 저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하셨어요. 전울 아들이 님께서는 잘못해서 소액 결제했는데 업체 전화해서 엄마 동의 없이 했다고 하니까 취소하고 환불받았어요. 전화해보세요 하셨네요. 근데 법에서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한 거는 돌려주게 돼 있죠. 명탐정 코난님께서도 저도 당했는데 부가세 10%는 못 돌려받았습니다. 아예 의심이 가는 곳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면서 또 명탐정 코난님께서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나대로님께서 휴대폰 선불 요금제가 있습니다. 선불 요금제는 소액 결제가 안 돼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KT 114로 문의하시면 요금도 저렴하고 아주 좋아요 하시면서 선불제 요금을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네요. 예비조합원님께서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몰렸습니다. 당장 소액결제 차단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스트레스 날려버려 님께서
환불 받으시고 스트레스 날려버리세요. 이런 깨알 같은 정보 좋네요. 멋지요. 꿈돌이 꿈순이님들의 정보 하셨어요. 하모니님께서 방송 듣고 계시네요. 저 이렇게 총 3분의 조합원 선정해서 저와 함께 이렇게 보내주신 식사권 이용해도 괜찮겠죠? 하모니님? 와, 그러게요. 꿈돌이 꿈순이님들의 이런 깨알 정보, 저도 아주 몰랐던 정보 알고 있어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스트레스에 2개의 사연이 와서 이렇게 선정해서 읽어드렸는데 몰랐던 정보를 알게 돼서 저도 좋은 시간이었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 그리고 조합원님께서 잘 스트레스 푸시고 해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내일 수요일에는요. 조합원 1일 DJ를 모시고 있잖아요. 예약이 이미 좀 되어 있긴 하지만은 방학이니까는 우리 아들, 딸이 방송국 견학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추억도 쌓기 위해서 1일 DJ로 나섰으면 좋겠다. 아이와 함께 추억을 쌓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1일 DJ 신청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는 방학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방학 중에 이미 예약이 다 차면은 겨울 방학을 기다리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망설이지 마시고 1일 DJ 신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DJ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셨던 우리 청취자분도 또 조합원분도 가능합니다. 정보는 공유님께서 여러분 많은 정보 많이들 올려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 사연 들으시면서 정보는 공유님께서도 잘해야겠다 생각하셨나 봐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우리 2부 시작해볼까요?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싶다고 건강이 아빠님께서 신청해 주셨거든요. 노래 듣고 와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나노미스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픈 스피치 마이크 앞에 저 나노미스트가 이렇게 앉아있게 됐네요. 사실 처음 오픈 스피치 코너란 게 생기고 진작부터 꼭 한번 이 시간에 제 목소리를 한번 내고 싶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제 목소리 처음 듣는 분들도 제 말투를 들어보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저 대구 촌놈입니다. 지금은 서울 섹시 만나서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구 촌놈 출신 서울 시민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다짜고짜 별로 자랑도 아닌 출신 지역을 왜 들먹이냐고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 호소 아닌 호소 좀 하려합니다. 조금 전 제가 출신 지역이 별로 자랑도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여러분은 대구 경북 출신인 게 자랑스러우십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었습니다. 누구나가 그렇듯이 말이죠. 자기 고향, 자기 출신 지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제가 대구 놈이란 것이 제 친구 놈들이 대구 놈들이란 게 정말 좋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고요? 흔히들 말하죠. 경상도 사람들, 특히 무심아들이 무뚝뚝해도 의리가 있다고. 그 말 맞는 것 같습니다. 30 남짓 살아보니 과연 그런 것 같더군요. 제 주위를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전 남자로 살아가면서 경상도 출신이라는 게 은근 자랑스럽고 괜히 으쓱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의식 무의식적으로 의리 있는 놈이 되려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고요.
지금도 이런 노력, 이런 어떤 삶의 자세는 유효합니다. 어디 가서 의리 있다 소리 좀 듣고 삽니다, 저. 허허허. 심지어 대학 때, 첫 연애 때는 사랑도 의리 아이가. 남자 한번 마음을 주고 끝까지 가야지. 그래 남자지. 하면서 6년이나 만났었어. 물론 지금은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죠. 사랑이 무슨 의리입니까? 사랑은 사랑이죠. 의리는 의리고. 자, 얘기가 잠시 딴 데로 샜습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애국,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제가 대구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할까요? 아니요. 네버. 절대. 지금은 대구 출신인 게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대구였다는데 웃자다가 매번 투표를 이딴 식으로 하면서 민도가 일이 낮아지고 정신이 천박하게들 타락을 했는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진정한 민주공화국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이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제가 주인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박정희 왕조의 왕권 국가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왕이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그 혈육 중에 하나인 공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게 당연하죠. 그거 아니셨습니까? 더구나 우리 공주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부모님 두 분 다 청탄에 갑작스레 비명 행사하셔서 그냥 쳐다만 봐도 불쌍하기 그지없고 보기만 해도 짠한 그런 공주님 아니십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가여운 불쌍한 인생입니다. 압니다. 저 역시 그분을 보면 참 안 되셨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할배, 할매, 삼촌, 고모, 이모야, 우리 공주님만 불쌍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식 새끼들, 손주 새끼들, 조카 녀석들은 하나도 안 불쌍하십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자손들, 후손들이 어떻게 하며 살고 드린다. 결혼을 안 하고,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안 낳고, 아니 못 낳고 있죠. 이 땅에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발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공주님 불쌍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길이 한서, 채명이 채민이, 하은이 하민이, 도엽이 정엽이, 규열이 강준이 불쌍한 거 생각 좀 해주이소. 제발. 민주당 찍으라 소리 아닙니다. 제발 다음부턴 아닌데 좀 찍어 보입시다. 저번에 그것만 아니면 됩니다. 네, 쿨의 애상 듣고 왔습니다. 이번 5분 스피치는 나눔미스트님께서 출연해 주셨는데요. 역시 좀 방송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출연해 주셔서 그런지 너무 차분히 말씀 잘해 주셨죠. 댓글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나중에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화요일 2부에는 또 여러분이 많이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포도즙이 방송 도중에 거의 다 팔렸다는 그런 신화를 남긴 그런 방송이었는데, 오늘도 조합원 소상공인 한려수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조합원이 전화 연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남 여수에서 살고 있고요. 네. 지금은 한려수산이라고 네. 건어물 가게를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여수에 매장이 있는 건가요? 네, 가게가 조그맣게 있고요. 네. 또 인터넷에 쇼핑몰 하나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요. 쇼핑몰 한려수산이라고 검색하면은 찾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여러 개가 뜨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서, 검색해봤는데 여러 개가 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HANLYO 한려.co.kr로 들어오시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HANLYO. 오.
co.kr. co.kr. 네. 한려.co.kr. 근데 찾기가 쉽더라고요. 한려수산이라는 여러 개가 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무심코 클릭을 했더니 국민TV 로고가 딱 아. 있더라고요. 배너를 배너라고. 넣어봤는데 네. 좀 이쁘게 잘 됐는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아니에요. 제가 딱 들어갔더니 우리 국민TV 조합원이시구나 하고 한눈에 알 수 있는 국민TV 배너가 박혀 있어가지고 또 참 네, 노력만 반가웠습니다. 잘 이쁘게 좀 봐주세요. 말씀 그렇게 해주시니까 괜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네. 저희는 늘 조합원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뿐만 네. 아니라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신 것까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저께부터. 네. 제가 말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괜한 걱정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네네. 조합원들이 사랑으로 또 보듬어 주실 겁니다. 네. 한려수산에서는 건어물을 판매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건어물과 관련해서 어떤 건어물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뭐 주력 상품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산지로 판매하는 거는 멸치 종류가 저희가 그 여수 멸치가 좀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멸치를 아무래도 이제 산지다 보니까 주력 네. 상품이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지포랄지 이런 네. 거는 여기에 이제 가공 공장들이 여수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여기서 가공을 하다 보니까 네. 국산 지포 같은 것도 좀 이제 지치가 많이 비싸요. 요즘 많이 비싼데 네.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네. 공장이 현지에 있고 또 현지에서 그곳에서 바로 만드는 지포를 네, 구입을 할 수 그러니까요. 있으면 또 인터넷 같은 걸로 구입하면은 바로 쉽게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더 싸게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네, 다른 지역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멸치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햇멸치 같은 것도 바로바로 여기서 나오는 대로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매장에서 네. 바로 받아와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네, 다른 이제 중간을 거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중간에 거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신선한 걸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매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경매 저희가 화면에서 보던 그런 경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맞습니다. 와. 경매도 직접 나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직접 나가지는 않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네. 나가셔서 가지고 오십니다. 경매에 있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아버지께서 죄송해요. 나가시니까. 네, 아직은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네.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우는 입장이라서 네. 네. 많이 홍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홍보는 말씀 네. 잘해주고 계시고요. 차분히 네. 잘해주고 계신데 저는 그냥 혹시나 경매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느냐 뭐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고요. 나중에라도 경매 네. 한번 가신다면은 또 이게 후계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에 물려받는 후계자시니까는 네, 경매 한번 참여하시고 또 그렇네요. 에피소드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네네. 저희 꾸며 네. 개편한 이후로 막 스트레스 에피소드도 있고 네. 가족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고 많이 에피소드들 원하고 있거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네, 네. 좋은 에피소드 될 텐데 황당하고 제가 실수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네. 재미를 위해서라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피곤하실 텐데 경매 네. 꼭 나가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계속 배워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아. 거는 뭐.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멸치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네. 엄마 마음님께서도 출연하셨을 때 멸치 아, 네, 여러 종류가 들었어요. 있다는 걸 알 수 네. 있었어요. 우리 네네. 한양수산에서도 네. 여러 종류의 멸치를 판매하시는 거죠? 네, 멸치 종류가, 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반 우리가 볶아서 먹는 멸치 종류가, 잠볶음 종류랑 뭐 중볶음, 볶음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눠지고요. 다시멸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물 낸 다시멸치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잔다시, 중다시, 이제,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고주바, 주바, 막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아, 전문 볶음멸치도. 용어네요. 네네. 가이리, 고바 이런 식으로 부르고, 네. 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멸치 중에서 투명하게 이렇게 실멸치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저 찾았어요. 네, 소멸 비슷한 건데 그건 지리멸치라고 또 부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멸치 종류가 지금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합니다. 아. 실제로는. 네네. 그러면 사이트에 올라온 기준은 좀 많이 찾으시는 것들이 올라와 있는 거겠네요. 이제 표준화된 제품을 올려놓은 거고, 네. 이제 그거보다 더 다양한 사이즈를 원하시면 이제 전화 주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원하시는 사이즈를 저희가 만일 매장에가 없으면은 네. 저희가 이제 경매를 새로 받아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전화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현지에서 바로 공수해오는 이런 게 바로 네. 매력이 있네요. 네, 없는 거는 그렇죠. 또 경매를 통해서 네네. 구입이 가능하다. 이 네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리멸치 제가 봤는데 이 멸치가 네. 아이들이 먹는 그 볶음 멸치인가요? 네, 주먹밥 같은 거 보시면 네네네. 같이 이제 버무려가지고 깨놓고 이래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네. 이제 아이들은 이제 큰 멸치 같은 경우는 잘 안 먹습니다. 이제 볶음 멸치 같은 경우에도 좀만 크다 그러면은 애들이 좀 거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지리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선이라고 잘 인식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거부감 없이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작은 멸치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 사이트에 보니까 쥐치 알포라는 메뉴가 네. 있거든요. 이건 또 뭔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고 계시는 이제 치포가 네. 껍질이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껍질을 벗겨가지고 네. 지치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말지치라고 이제 큰 지치가 있어요. 네. 근데 수입 지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마리 지치를 이제 작은 지치를 이어서 만든 지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흔하게 아시는 이제 지치라고 지포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국산 지포 같은 경우는 말지치를 써가지고 한 마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지치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말려놓은 상품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가격도 좀 비싸고. 네, 좀 비싼 고가의 가격이긴 하네요. 네네. 이제 생산도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물용으로는 나가는데 네. 이제 간식으로 드시기에는 이제 가격도 있다 보니까 제가 추천은 많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판매하시는 네네. 상품 중에 추천하는 상품은 이 멸치 말고 또 있을까요? 멸치 말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수입이긴 한데 좀 네. 싸게 드실 수 있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 안주류로 해서 군채 조미지치구이치라고 네. 그것도 괜찮고요. 이제 소비자 반응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미 쥐치 구이채. 네네.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300g은 7,000원이고요. 네. 500g은 9,800원 이렇게 판매를 맛있게 하고 생겼네요.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상당히 이제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네,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산지에서 직접 나오는 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건홍합이랄지 이제 몇 가지 상품 이제 진미채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진미채. 여기 네네. 맛있게 지금 사진이 찍어져 있습니다. 근데 진미 조미 오징어도 있고 참 네네. 진미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이제 참진미 같은 경우에는 표백이 안 된 상태, 좀 보시면 주황색 비슷하게. 네. 색깔이 네. 약간 띄고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오징어들은 이제 조미채를 만들 때 약간의 네. 표백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진미 같은 경우는 국내산이고 표백도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상품이고요. 네. 이제 진미조미 오징어라고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그 반찬 만들 때 네. 이제 물엿 넣고 졸여서 만들 때 네네네. 하는 이제 고추장도 넣고. 네네 백진미거든요. 그게 이제 페루산입니다. 그건 네. 또 이제 저렴하게 드시기에는 괜찮은 이제 그 종류고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참진미는 네네. 일단 표백이 안 된 거고. 네, 국내산이고요. 이제 네. 참진미는 진미, 조미, 오징어는 페루산이긴 하고 또 우리가 네. 많이 찾는 반찬으로 이용하는.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네. 진미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해 바로 됐습니다. 자연산 돌미역도 있는데 네네. 그 돌미역은 그냥 미역이랑 또 차이가 있을까요? 여수 거문도가 원산지라고 딱 표시가 돼 있네요. 네. 원래 이제 흔하게 이제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거는 네. 1차적으로 가공이 된 미역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저희도 이제 가공 미역은 또 팔고 있거든요. 건미역이라고 해서 팔고는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이제 돌에서 직접 채취한 이제 가공을 안 한 미역을 두고 우리가 이제 자연산 돌미역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흔히 찾으시는 분들이 이제 산후조리용으로 많이들 찾으세요. 아, 네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이제 가공 미역하고는 틀린 게 네. 국물을 우려내면은 뽀얘집니다. 이제 국물 같은 게 그냥 진하게 미역만 나오고. 끓이더라도요. 네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거랑 문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약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 보혈에 좋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네. 산후조리용으로 많이들 찾으십니다. 아, 그렇군요. 방송 네네. 듣고 계시는 혹시 출산을 하셨거나 주변에 뭐 그런 분 있으시면은 선물용으로도 많이 좋아요. 네, 그러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미역국 끓일 때 네.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걸 넣고 볶잖아요. 그때만 네. 뽀얀 국물이 나는 줄 알았는데 이 자연산 돌미역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래서 자연산 돌미역이라는. 그런가 보네요. 저 사이트에 대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더 드릴게요. 김치도 있고 뭐 네. 생선류도 있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상품은 없어요. 나중에 김치도 함께 판매하실 예정인가요? 아니요. 그거를 이제 메뉴를 만들어 놓고 네. 일반적으로 올리려다 보니까 제약이 좀 이제 그 식품을 하려는 거는 이제 좀 그 제약이 좀 따르더라고요. 이제 제조 네. 공장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게 따라야 돼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전화 주문 판매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여수에서 유명한 게 또 돌산 갓김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여수 갓김치. 그것도 많이들 전화 주문으로 많이 하시고요. 네. 네, 또 이제 상품이 없는데 지금 메뉴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생선류 중에 자반고등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많이들 찾으세요. 그것도 이제 반찬하기 좋게 잘 손질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자반 고등어도 사이트에는 없지만은 판매를 하고 계신다는 거군요. 네, 전화 주문으로 받고 있어요. 네. 이 주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조합원 혜택을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라서. 네. 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상의를 좀 드려봤는데 네. 일반적으로 조금 할인도 가능하지만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를 더 추가적으로 좀 서비스를 해드리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정에 맛있게 반찬하실 수 있는 자반볶음이랄지 이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더 추가를 좀 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거는 저희가 게시를 해놓을 예정으로 사이트예요. 네네 더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차후에 제가 게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서 약간
변화는 있겠지만 또 차등은 두겠지만은 이렇게 네, 소정에 할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까지요? 아, 그 네. 물건만 주셔도 괜찮은데. 아,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지금 입가에는 미소가 아주. 아, 저희는 네. 네, 너무 주문 자체도 고맙지만 네. 예, 국민 TV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저 자체도 힘이 되고 또 그래서 네. 이익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래도 다 같이 식구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담쟁이 넝쿨님께서 사이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아, 한려수산 검색하시면은 되고요. 네. 주소는 hanlyo.co.kr 그쵸? 한려.co.kr 그리고 혹시 주변에 여수에 계시는 분들이 찾아가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주소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가 교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수시 교동. 네, 네. 거기에 이제 번지까지 불러드릴까요? 네. 불러주세요. 네, 549-1번지거든요. 네. 549-1번지 한려수산을 찾으면 되나요? 네, 한려수산이라고 돼 있고, 이제, 위치를 대략 설명을 하자면은, 네. 그, 여객선 터미널이라고 여수에가 있습니다. 네. 네, 그곳 근처거든요. 바로 네. 근처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 한려수산으로 내비를 찍으셔도 되고요. 아. 네. 한려수산으로 내비 찍어도 바로 나오는군요. 네네. 아니면은, 만일 검색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여객선 터미널로 찍으셔서 찾아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할인까지 해주시고 또 추가로 반찬 같은 거 만드실 때 쓰라고 드시라고 또 이렇게 네. 추가로 챙겨주신다고 하니까는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멸치 순이 저 멸치 아주 네. 좋아하거든요. 밥 먹을 때 꼭 멸치 있어야 되고 집에서 밥 먹을 때 그래서 네. 저도 먹어본 후에 또 후기 같은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려수사님. 네, 홍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저희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나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주문 관련해서, 네. 네, 전화 주문해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네. 그럴 거니까요. 전화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전화번호 불러드릴까요? 고객센터라고 되어 있는 여기 전화번호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지역번호 061에 네. 663에 네. 2673번입니다. 네. 061에 663에 2673번. 네, 전화하셔가지고 더 저와 다양한 입니다. 제품이 있으니까, 네.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제 이름이 주민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민중이 선배 된다, 아니면은 민중이 후배 된다, 이러시면 더 잘해주실 것 같으시네요. 저희 부모님들이.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중 조합원님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되게 목소리가 떨려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웃음이 늘 묻어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 조합원들이랑 전화 통화하면 이런 점이 저는 좋더라고요. 담쟁이 넝쿨님께서 사이트 들어왔는데요. 왼쪽 배너에 국민TV 협동조합 배너가 떡하니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용해야겠네요. 이게 바로 서로 돕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용 많이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람라미님께서 사진 보셨나봐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 늦게 출첵합니다. 남편이 국민TV에 소개됐다고 신나하네요. 편지도 써서 보냈군요. 만나게 드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람라미님 그리고 뽀부인 만세님. 레프트 나유리님께서 저희 엄마 마음이랑 같이 건어물 판매하시는 한려수산 드디어 방송 나오셨네요. 게시판에서 인사드렸었는데 오늘 방송 떨지 말고 잘하시길. 엄마 마음에 보내주신 성원 그대로 한려수산도 사랑해주세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댓글 주셨었네요. 그러게요. 안 떠시고 잘 방송하신 것 같은데요. 작두님께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것저것 다 사먹고 말 테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작두님. 우리 인상 좋으신 작두님. 좋은 짝이 얼른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합원들과 모임에서 이렇게 만남도 이루어지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조합원과의 만남이라고 해서 제가 또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 북부 지역 모임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 광 감독님께서 또 글을 올려주셨던데 7월 19일에 터줏대감님이 운영하시는 터줏대감이라는 가게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또 제가 보니까는 의정부 계시는 분, 뭐 동두천 계시는 분, 혹은 뭐 포천 계시는 분, 이런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어떤 분이 조합원분인가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그런 자리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모임이라고 하네요. 7월 19일 금요일 7시 수락산 등산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한 터줏대감에서 모임을 한다고 공지해 주셨습니다. 회비는 각자 2만 원이라고 하네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 계시는 조합원님들 많이 모이셔서 함께 하시고 또 저희 모였습니다 하고 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퀸님께서 한려수산 홈페이지를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걸뱅님께서 내 친구 작두도 빨리 가입시켜야 되는데 하셨네요. 작두 많이들 계시네요. 작두. 샤인5094님께서 한려수산님 잘하셨어요 하시면서 또 댓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말씀 잘 해주셔서 아주 길게 대화 나눠봤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의 댓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DJ DOC의 Run to You 듣고 올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가입해주신 분들의 닉네임을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네, 시고님, 영어로 되어 있는데 시고라고 읽는 거 맞죠? 시고님, 소리우성맘님, 그리고 GDAEWANA, 지대와나라고 읽는 거 맞나요? 방랑자7942님, 지돌맘님, 샬라님, 미친 호랑이님, 그리고 나래 아빠님, 되게 특이하게 써주셨어요. 나래 아빠. 예전에 문자 같은 거, 삐삐 같은 거 많이 보내쓰셨을 것 같은데. 류하심님, 그리고 해료님, 리브맨님, 더불어농장님, 덕영맘님, 민우아빠님, 누리맘님, 파이님, TLS1502님, OSWE지오님, 숨파파님, 그리고 전화가입해주신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계시는 우리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또 있는데요. 박진사님, 구구토리맘님, 숲과 나무님, 복슬 강아지님, 그리고 좀 전에 가입해주신 관사유감 1님, 한숫꿀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많이들 가입해주셨어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려수산 좋은데 하시면서 나도 이용해야겠다 싶어서 혹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신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 딸내미 노래인데 좋아하는 노래였는데요 하시면서 써주셨는데 DJ DOC의 런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추토님께서 평택에 조합원분들 계시면 우리 모임도 하고요. 서울도 같이 갑시다. 딸랑은 혼자서 가려니 씁쓸합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을 주셨네요. 건대 입구에 계시는 몰핀 사장님 게시판 보고 계신가요? 하셨거든요.
그러게요. 게시판 보고 계실까요? 무슨 일 있나요? 삼재아빠님께서 여기 일본입니다. 여기서 스튜디오 오픈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 파티하러 가면서 함께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름 불러주시면 조합원 가입한대요. 꼭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당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운용, 김소라, 김도연, 조강희 모두 조합원 가입해주세요. 이름 불러드렸습니다. 가입해주셔야 됩니다. 이운용, 김소라, 김도연, 조강희님 모두 가입 부탁드려요. 그리고 남실님께서 사진 올려주셨거든요. 지금 사무국에서 목소리가 낭낭하신 세 분이 사무실을 울리고 있다고. 예비 조합원님들께 조합비 납부 안내전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큐브님, 그리고 PDW700님, 정아영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생방송 도중이죠. 저희 이선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선님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랬어요? 네. 이선님 그러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무슨 대화요? 이선님과의 나와의 대화? 네, 지금 짠하고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내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급하게 바쁘셨죠? 오느라고 미안합니다. 일찍 와서 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거 방송에 나가는 겁니까 지금? 네, 지금 생방송 그래요?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선님.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네. 아니요, 저 생방송 같고 제가 뭐 가족 같고 좋은데요? 40분까지 오라는데 지금 39분 55초입니다. 네. 안 늦었습니다. 네, 늦지 죄송합니다.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선님과 대화를 좀 나눠볼게요. 지난번에 전남 동부지역 협의회 조합원들 만나자고 하셨는데 네네. 잘 지난 만나보셨어요? 지난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내려가서 네. 하룻밤 자고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조합원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네.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오랜만에 네. 2년 만에 순천에 가는 건데요. 아. 가다 보니까 이제 몰랐어요. 네. 길을. 그 고속도로가 났더군요. 2년 만에 가시는 건데 2년 만에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그러니까 네. 전주, 임실, 순천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오. 17번 국도로 네. 계속 제 어려운 길로 가셨네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이게 업데이트가 안 했더니 네. 아이고 국도로 끌고 가가지고 한 5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5시간이요? 네. 와, 그래서 고생하셨겠는데요? 하여튼 고생했고요. 그래서 거기 마침 이렇게 호텔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 순천대학교 앞에 네. 호텔 그 교수님이 잡아주셔가지고 네. 시설도 좋고요. 거기 호텔 내에 여러 가지 스포츠, 사우나 뭐 이런 그 찜질방도 있더군요. 그래서 좋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조합원들과 한 20여 분 오셨어요. 네. 그래서 많이 그 들어오셨네요. 순천 여수, 광양, 고흥, 곡성, 구례 이 전남 동부 지역에 계시는 우리 조합원들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요. 네. 그래서 서로 모르고 계시던 분이 서로 이제 대면으로 아시게 돼서 여러 가지 자기소개 시간도 갖고 또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인근 식당에서 했습니다. 뭐 드셨어요, 메뉴는? 무슨 거기 김건욱 교수님이 먹는 걸 같이 했는데 저는 음식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거 드신 거죠? 맛있었습니다. 네. 거기 이게 반찬이 거기 가면 많잖아요. 네. 전남 지역의 네. 반찬, 그 순천, 여수, 네. 광양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항상. 제 꼬르륵거리는 소리 안 들리나요? 미안합니다. 이게 점심 식사 못 하신 분 앞에서. 아닙니다. 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대화들을 하셨어요? 우리 홈피에도 네. 게시판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늘 이제 걱정하시는 것이 그 뉴스타파, 고발뉴스, 네. 국민TV 이런 좀 매체들이 한데 뭉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조합원들은 이제 여기도 후원하시고 저기도 네. 후원하시고 또 국민TV도 후원하고 막 이러니까 네. 좀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네. 이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성장하려는 그 전략이
장기적으로 모든 매체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채널 다른 네네. 그 매체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종합 방송 채널을 위해서 우리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매체들도 우리가 콘텐츠만 좋으면 네. 우리 플랫폼에 다 걸어서 온 국민이 시청하실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한테 인상 깊었던 질문은 이제 TV 방송을 그럼 언제 할 거냐.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분들이 또 저하고 만나서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전체 또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아는 분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모르죠. 그것은 이제 조합원 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제가 경영 담당 이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 규모를 볼 때 네. 조합원이 최소한 5만 명은 돼야 TV 방송을 개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것도 예상입니다. 네. 예상이 틀릴 수 있죠. 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네. 재무 상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뭐 의지로 으쌰으쌰 해봤자 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늘 이 재무 상황을 볼 때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TV 스튜디오를 구축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자본금, 네. 우리 출자금이죠. 그거를 확보해 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제가 이제 전문가들 몇 분을 만나서 네. 스튜디오가 2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는 생방송을 쓰고 여기 네. 라디오 스튜디오처럼 아, 하나는 네네네. 생방하고 하나는 녹화 방송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튜디오가 2개는 미니멈 있어야 방송국답게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세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제 장비를 세팅하느냐에 또 다른데요. 네. 뭐 그게 뭐 한 10억 이상 일단 잡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종실도 각자 따로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아주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음. 한 세트에 한 5억씩 잡는다 했을 때 10억은 네. 최소한 들어가고요. 그보다 이제 얼마나 좋은 장비들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죠, 이게 재무 상황이.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어서 네.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뉴스를 이제 영상화해서 네. 그것을 이제 시험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내보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도 보실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은 정식 개국과는 달리 네. 일종의 티저 영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국민 TV가 이런 수준의 퀄리티의 영상을 내보낼 수 있다는 네. 이게 실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트레일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아주 투명하게 우리가 늘 우리 재무 상황, 네. 인사 상황,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페이스북에도 알려드리고 우리가 주간 브리핑에도 또 알려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신 조합원들이 있어요. 우리 출자금을 운영비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게 운영비는 사실 매월 납부해 주시는 조합비, 우리 정관상 이름으로는 사용료죠. 네. 그 사용료를 매월 우리가 납부 받아서 그거 가지고 운영비를 써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를 출자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저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용료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검토했는데 네.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민 TV가 시비에 말릴 수 있거든요. 이게 시비에 말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1.1획도 오차나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겨우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무슨 이제 시비에 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네. 좀 조합원 배가를 위해서 어떤 좋은 전략들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사무국에서 구체화해서 지역협의회로 내려주면 네. 지역협의회에서 그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네. 그 말하자면 중앙에서 뭔가를 잘 만들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주면 지방에서 알아서 조합원 배가 운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에요. 이제 중앙에서 뭔가를 기획하고 네. 그것을 각 지방에다가 내려줘서 네. 지방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저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지금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는 중앙과 지방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중앙이고요. 네. 모두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전략을 짜가지고 지방에 내려보내서 지방에서 그걸 실행하는 이런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원하지 않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권 지역협의회가 또는 우리 처음으로 이제 전남 동부권 이제 지역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들도 뽑고 또 뭐 함께 일할 수 있는 총무도 뽑아서 네. 지역 자치가 네네.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 TV의 지역 거기에 뭐 방송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역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 국민 TV 사무국으로 보내져서 사무국은 그걸 다시 전 지역협의회에 있는 의견들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조정하고 통합해서 다시 지역협의회 때 지역협의회에 내가 알려드리고 그래서 거길 또 받아들여서 지역협의회 나름대로 자기들 견해를 덧붙여서 조합원 배가 운동이나 또 네.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부대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지를 지역 스스로가 결정하는 이런 모습의 민주주의적인 운영 방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앙에서 또는 사무국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일반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식과 네. 전혀 다른 완벽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간다. 그래서 서울에서 어떤 마포구 지역협의가 있다면 마포구 지역협의회나 또는 뭐 전남 동부 지역협의회나 지역협의회는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사무국은 단지 지역협의회에서 보내주는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 조정하고 각 지역협의회에 전달하는 심부름꾼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 협동조합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네. 행정사무 처리만 사무국에서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방송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방송 전문가들이 기자와 PD와 아나운서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그것을 보도하고 편성하고 제작하는 일은 그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이다. 네. 그러나 조합의 운영 방식은 완전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체계로 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민주주의는 그래서 항상 누구라도 더 좋은 대안과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낼 수 있고 그 대안을 서로 논의해서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를 채택해 가면서 발전해 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매력이거든요. 그런 사회가 우리도 빨리 돼야 되겠죠. 네. 청와대가 뭔가를 기획해 가지고 다 내려보내는 이런 몰상식한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그 행정 처리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 협동조합이 먼저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전남 동부 지역 협의회에서 더 많이 헌신하고 자기 희생할 수 있는 분들에게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이제 대표도 뽑고 지역 네. 협의회 대표가 이제 한 명을 뽑으면 안 됩니다. 대표라 그래서 한 명이면 이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게 되기 때문에 네. 한 사람 뽑으면 안 되고요. 몇 사람을 뽑아서 같이 항상 협의하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게 그 원칙이다. 네. 이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럼 몇 분을 뽑으셨나요? 저는 관여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뽑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서 미디어 협동조합 경영 담당 이사가 내려가니까 뭐 이렇게 뽑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모였으니까. 네. 그 지역 협의회에 있는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네. 뽑고, 그래서 우리한테 사무국에 연락만 해줘. 우리 이렇게 뽑았다. 네. 그래서 연락만 해주면 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연락할 일이 있을 때 그분들과 연락하면 다 거기 있는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진도 많이, 거기 이제 조교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네. 그 조교가 찍은 사진을 또 그 이제 다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아. 가장 이제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이제 네. 가시고기님. 네. 아시죠? 가시고기님. 가시고기님. 그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오시고, 오실 때도 또 그걸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 뭐죠? 그 비타오백 몇 박스를 사가지고 오셔서 미리 오셔가지고 오시는 조합원들에게 다 네. 이렇게 안내도 하시고 나눠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팜플렛도 가지고 그랬잖아요. 네. 부채도 가지고 가고 네. 그건 다 이렇게 안내도 하시고 그렇게 음.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민주주의가 우리 협동조합에서 실현되면 그 역동성에서 우리 협동조합은 무한히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또 됐습니다. 준비한 건 항상 많은데 좀 말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죠? 네. 네. 이사님 그러면 다음 주에도 다음 주 화요일마다 나보고 나오라고 네. 저한테 네. 명령을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가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화요일마다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김없이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서 얘기 계속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과의 아쉬운 대화는 또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인사를 드릴 시간까지 됐다는 걸 알리기도 하네요. 그럼 이사님, 젠틀맨 이사님 그러면은 네, 들어가시고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못 읽어드린 댓글은 다들 아시죠? 미안하다 못 읽었다 코너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